부산의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이 밤만 되면 거대한 술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피서객들도 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또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에는 불볕더위가,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피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더울 때는 자칫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등산을 하다 탈진하거나 탈수 증세를 보여 119에 구조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모두 2만 5천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연일 폭염이 극성인 가운데 여름바다는 휴가지 1순위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과 밤 그리고 새벽의 부산바다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합니다.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다가 쓰레기장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썩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여름바다의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또 다른 세상이 됩니다. 돗자리를 펴놓고 삼삼오오 모여앉아 술판이 벌어집니다. 밤바다 즐기기에는 여기저기 전부 다 이제 술을 먹는 환경을 보니까 젊은 청춘 남녀들의 즉석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지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어떤 성지? 헌팅의 명소, 술의 명소. 술에 취한 부산 밤바다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장렬하는 해가 넘어가고 밤을 맞이한 해운대에는 또 다른 풍경이 찾아옵니다. 바로 파라솔로 가득 메었던 이 해변이 대형 술판으로 변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주최한 부산 바다축제에는 아찔한 차림의 남녀가 풀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술을 들고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해변에는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사람들이 둘러앉습니다. 해변에서 금지된 흡연도 서스름이 없습니다. 남녀의 진한 애정 행각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와 보니까 밤바다 즐기기에는 너무나 주위에는 이제 여기저기 전부 다 이제 술을 먹는 환경을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호텔 쪽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술 먹는 아저씨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른이 돼서 술을 안 먹겠다는 그런 마음을. 해변 옆 5성급 호텔 잔디밭 광장에도 술 장사가 한창입니다. 주종을 가리지 않고 술을 판매하는 간판도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의 성지인 해운대 수욕장이지만 외국인 밴드가 시끌벅적하게 야외 공연도 펼칩니다. 광안리 앞바다 밀락수변공원 앞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계단까지 빈틈없이 사람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은 피서객들은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십니다. 또한 이곳은 SNS를 통해 부산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며 즉석 만남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근데 되게 인기 많으시네요. 약간 비주얼이 괜찮으시네요. 저희랑 간단하게 술 한잔 하실래요? 성지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어떤 성지? 헌팅의 명소, 술의 명소. 저는 이제 밤바다도 보고 헌팅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오는데 부산은요 말을 잘하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헌팅이 됩니다. 수영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자정이 되면 수변공원 내 조명을 끄고 있지만 오히려 취객들에게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시각 자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영구에서는 과도한 쓰레기 투기와 음주를 막기 위해서 12시부터 소등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여전히 인산이냅니다. 술판이 벌어지고 즉석 만남이 펼쳐졌던 부산 밤바다. 새벽이 되면서 이곳은 또 다른 변신을 합니다. 지금 새벽 4시가 넘어서고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거대한 술판으로 변했던 해운대 수욕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곳곳에 술병이 나뒹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해수욕장의 쓰레기 청소는 시작됩니다. 주말이라 평상시보다 많은 무려 68명의 청소 담당자들이
쓰레기 수거에 나섭니다. 하지만 쓰레기 청소 작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예 이불을 깔고 집 안방처럼 잠을 자고 있는가 하면 백사장 개장을 위해서 청소 시작합니다. 자리 정리가 일어나 주세요. 밤새도록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바다에 들어가 휘청거리는 아찔한 모습의 취객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백사장에는 술병과 비닐봉지, 먹다 남은 안주 따위가 굴러다니고 심지어 모래 사이 쓰레기를 묻어두고 가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다 보니까 밤에 술 드시러 이제 시원한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드시는데 이렇게 이제 전부 쓰레기를 놔두고 가시는 게 제일 많아요. 갈고리는 관광객들이 술을 먹고 술병을 바닥에 이제 숨겨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끌고 다니면서 이제 걸리면 이제 찾아내려고 그래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해운대 수욕장에서 지난 3일 새벽에 수거한 쓰레기만 4.27톤. 지난 한 달간 해운대 수욕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무려 37톤에 달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야영, 불꽃놀이 등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위반 시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시민들 또한 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부산 밤바다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민낯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서지에서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술 권하는 해변 문화에 대한 지자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을 맞은 해운대 수욕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8일 낮 폭염경보로 대체됐습니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부산기상청은 당분간 낮에는 불볕더위가,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덥다 하는데 이런 불볕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등산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쾌감, 그 맛에 살에 오른다고들 하시는데 요즘처럼 더울 때는 자칫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등산객과 함께 헬기로 올라옵니다. 지난 3일 설악산을 오르던 28살 박모 씨가 탈진 증세를 보여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지난 5월에도 강원도 철원의 한 야산에서 다리를 다치고 탈수 증세까지 보인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보시다시피 30도를 넘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더운데 이와 같은 살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요 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땡볕 더위에도 등산객 대부분은 본인의 체력을 과시합니다. 아이 뭐 이 기본 내가 또 헬스 운동을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정도는 뭐 나도 7대인데 77세인데.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 폭염 속 산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소방에 접수된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 중 30%에 달하는 2,500여 건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일찍 찾아온 올해도 지난 5월과 6월에만 1,400여 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비 없는 무리한 산행이 여름철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을 충분히 가져가야 합니다. 또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일사병 위험이 있는 만큼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많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요. 잦은 휴식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길을 잃거나 개방되지 않은 등산로를 이용하다 조난되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행 전 일기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홀로 산행보다는 단체 산행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구조당국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 또는 안내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는 6월 26일 시작돼 한 달 만인 7월 28일에 끝났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남부지방 장마 기간은 33일로 평년과 비슷했고 강수일수는 15.7일로 평년보다 1.5일 적었습니다. 부울경 강수량은 484.7mm로 평년보다 비가 100mm가량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마 기간 차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불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 자주 머물러 중부지방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매우 적었던 반면 남부 이남지방의 강수량이 많았다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부모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총 지원 대상은 2만 5천여 명이 늘어납니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비즈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소년에게 창업과 경영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인데요. 이 교육으로 경제 감각을 키워오던 동남권 지역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아이디어를 겨뤘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넘친 현장,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핸드드립에서 착안한 커피 메이커입니다. 3D 프린터와 코딩으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은 기본. 기존 핸드드립 커피가 원을 그리며 물을 붓는다면 이 제품은 기계판을 돌아가게 해 맛과 풍미를 살렸습니다. 재료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휴대성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제작비도 덜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캔 음료 뚜껑에 안심마개를 씌워 편리한 사용과 위생을 생각한 제품.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게 한 인공지능까지 모두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상품 소개부터 경쟁업체 분석, 자본, 마케팅 계획까지 갖췄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만큼 전문가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서버 컴퓨터 같은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UI가 따로 있고 그것을 UI를 해서 무엇을 킬지 끌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선택해 놓으면은 부울경 지역 비즈쿨 참여 고등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창업과 경영,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동남권 104개 학교에서 선발된 1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이 꿈이 무르익어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훌륭한 CEO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체해서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실용적인 교육으로 감각을 키워온 만큼 학생들은 결과를 떠나 미래의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창업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우연히 비주얼 동아리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창업이라는 단어랑 친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6개 팀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에 동남권 대표로 참가해서 실력을 겨룹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산업단지 개발로 사라져버린 녹산동의 옛 모습을 보존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된 녹산 주민들의 삶과 29개 자연마을의 옛 모습과 향토사 등을 담았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녹산동은 강서구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어업을, 북쪽으로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던 소박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2003년 문을 연 녹산공단부터 현재 조성 중인
국제산업 물류도시까지 10개가 넘습니다. 1970년대의 녹산 모습입니다. 현재 29개 마을 가운데 19개 마을이 개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개발로 고향을 잃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선악동강 인근 6만 5천 제곱미터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최근 기념관 건립도 마쳤습니다. 개발에 앞서 지난 2015년 녹산 향민연대가 사라진 마을을 기억할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수용이 되고 마을이 없어짐을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남북이 갈라진 것도 아닌데 같은 지역 내에서 이렇게 고향이 멸실되기 때문에 뭔가를 고향에 대한 걸 남겨야 되겠다는 이런 작은 생각과 또 저희들 지역의 향토 문화가 있습니다. 녹산 고양동산 기념관에는 산단 개발과 생곡 매립장 등에 반대하는 저항의 역사와 29개 마을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기록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범방대 뒤편에는 고향을 기리는 공간인 망배단과 추억의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향인들이 언제라도 찾아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광장 이런 역할이 되도록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산 고양동산은 행정 절차를 거쳐 부산시에 이관된 후 앞으로 강서구청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오는 10월 개관식과 함께 고향 방문의 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재한입니다. 9일 오후 부산과 교육원에서 학생들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하는 별보기 행사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천체 망원경으로 여름철 별자리와 행성, 달, 성단 등을 직접 관측하게 됩니다. 또 큰 스크린을 통해 달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천체 투영실에서는 천체의 모습과 우주의 신비함을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8월 9일) 기상정보입니다. 9일 금요일 부산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최고기온 33도 예상됩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져 매우 무덥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모두 맑은 가운데 남해안은 너울에 의해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월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예정이고요. 주말에도 태풍의 경로에 따라 비가 내릴 수 있으니 계속해서 기상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